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장흥의 역사를 통한 의향장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석 장흥군 학예연구사와 함께 장흥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장흥군은 의향장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의향의 연원은 무엇입니까? 예, 장흥을 이명칭으로 물리무향장흥 혹은 의향장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연원은 이제 조선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선시대의 서남부 해안 중심 권역으로서 장흥은 역사적 그리고 행정 그리고 교통, 군사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부터 요 근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병 활동이 있었고요. 그러한 의병 활동은 민으로부터 있었던 대략적인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임진왜란 때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명란대첩의 기포지 역할을 했던 곳도 장흥군에 소속되어 있는 회령진성이란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 12척의 배를 이어받아서 진도, 명량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여러 장흥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의 면모에 반해서 또 의로 그리고 충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병 활동을 하게 되고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장흥에서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국난에 있어서 장흥군은 전라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최후의 격전지가 장흥 석대들 전적지입니다. 동학혁명 관련해서 4대 전적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최후 최대의 격전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부패된 나라를 다시금 깨우고자 일어났었던 활동들, 그리고 3만여 명의 농민군과 관군이 대규모 전투를 벌여서 하나의 그런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 해동사라고 안중근 의사의 전국 유일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그 사당 역시도 1955년도에 족산안시 문중에서 짓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충, 의, 선비정신의 발현이 물리무향의 연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규모의 의병이 존재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고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앞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장흥은 올해 안중근 의사 순굿 110주년을 맞아서 정남진 장흥 해동사 방문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해동사는 어떻게 건립된 건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해동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 1955년에 만수사라고 하는 사당 한켠에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 연원은 족산안시 문중의 안홍천 선생님이란 분이 안중근 의사의 뜻을 기리고자,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장흥, 고흥, 보성, 강진에 여러 군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사당을 짓고 그 사당의 이름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동사라고 하는 사당이 건립이 되어 왔고요. 5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문중에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지속적으로 추모 행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55년도에 안중근 의사 해동사가 건립되던 해에 안중근 의사의 딸인 안현생 씨와 오촌 종카인 안춘생 씨가 직접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위패 봉안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1955년도라고 하면 6.25가 끝난 직후라 많은 나라적 어려움이 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2만여 명의 군민들이 군집을 해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해동사 위패 봉환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범인은 당시에 문교부 장관이었던 분들까지 해서 그리고 진주에서까지 여러 국민들이 참여를 했던 대규모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의 성금으로 건립이 되어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올해를 해동사 방문의 해로 선포한 만큼 그에 따른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20년은 안중근 의사가 차가운 이극당에서 생을 마감한 지 꼭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의 나라 사랑 정신과 동양 평화에 대한 숭고한 의지를 되새기고자 이제 그런 의미를 정남진 장흥 해동사 방문회로 이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고 있는 해동사의 역사적 가치를 조금 더 널리 그리고 온 국민에게 알리고자 이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장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방촌 유물 전시관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국립박물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방촌 유물 전시관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장흥군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시설입니다. 방촌 유물 전시관은 장흥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 마을인 방촌마을의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 전승하고 호남 실학의 대가인 존재 유백규 선생님의 관련 유물을 전시 및 소장, 관리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고요. 장흥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장흥 동학과 관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전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장흥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두 곳이 이제 우리 군에서 첫 번째로 국립박물관으로 이제 새롭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관람객의 관심도도 증가하고 대외 이미지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혹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다양한 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작년 2019년 12월에 신청을 하여 2020년 1월에 등록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관람객에게 유익한 전시와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박물관의 고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박물관이 장흥군의 문화관광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지닌 국립박물관인 만큼 많은 지역민들이 방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구석기 전공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장흥 지역에도 구석기 유적지가 있는지 또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군에서는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이 장흥 신북 구석기 유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흥 신북 구석기 유적은 후기 구석기 시대 약 지금으로부터 25,000년 전에 옛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서 3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된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학술적 가치로는 매우 높은 곳이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흑요석이 발견되었다는 점인데요. 이 흑요석은 백두산과 일본에서만 생산이 되는 이제 광물입니다. 이 광물이 25,000년 전에 장흥, 장동면 신북 구석기 유적에 일본 사람들이 가져온 흑요석과 백두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가져온 흑요석이 서로 물물 교환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곳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이러한 유적지는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문화 유적지를 사적으로 국가지정 사적으로 이제 승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국가 사적이 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국비 확보를 통해서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요. 이런 전시관 건립 그리고 기반이 조성이 된다 하면
그 다른 공립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공립박물관 추진과 더불어 학생들과 그리고 관광객들, 지역 군민들이 와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석기 유적지와 관련된 관광 자원화 사업 계획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 장흥에는 회령진성이라는 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관광 자원화 사업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 앞서 회령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령진성은 남해안을 방어하는 방어기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회령진성은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임진왜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활약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출발하였던 곳으로 매우 유명하고요. 이러한 역사적인 바탕을 기본으로 현 정부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호국 관광 벨트 조성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안군에서도 지속적으로 회령진성 복원장비 사업을 위해서 발굴조사와 더불어 기초학술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학술조사가 완료된다면 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항일정신 그리고 장안군의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게끔 조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 회령진성과 관련된 이순신 장군 호국 관광 벨트 사업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 장흥과 동학 농민 혁명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장흥 동학 농민 혁명 운동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예, 장흥 동학 농민 혁명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 동학 농민 혁명 운동의 그런 기반이 되는 곳은 장흥 석대들 전적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석대들 전적에서 동학농민혁명 최후 최대 격전지라고 평가를 받고 4대 격전지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관군과 그리고 농민군이 최후의 전투를 벌였던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성군이었던 관군에 대해서 추모를 모시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쓰러져간 민초들 그리고 농민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추모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추모가 병존하는 전국 유일의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9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고 2015년도에는 관련 시설인 장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립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그리고 항일에 대한 의식고치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한 생각들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하여 이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장흥 동학 농민 혁명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장흥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 유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장흥군은 다양한 역사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수려한 자연 경관과 함께 그런 자연 경관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내고 창달해내었습니다. 그 전라남도에서는 약 3위권에 해당하는 지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가지정, 도지정문화재, 향토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면 96건의 문화재가 지금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장안군은 앞으로 이러한 역사 자원을 활용해서 그리고 자연경관과 연계해서 여러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재탄생시켜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관광객들이 역사 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과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까지 함께 오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역사 유적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앞서서 이 회령 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표 항일 유적이 있는 곳인데요. 또 다른 유적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장은 여러 항일 유적지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회령진성을 비롯해서 방계사,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이 이루어졌던 석대들, 그리고 해동사까지 이제 포함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방계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계사는 이순신 장군의 종사관으로 활약했던 방곡 정경달 선생을 이제 모신 사당으로서 이제 정경달 선생은 이제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자마자 선상군수로 의병 활동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당시 병마 절도사였던 김성일 절도사와 함께 이제 계략을 써서 금오산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르는 공적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은 방곡 정경달 선생을 등용을 하게 됩니다. 정경달 선생은 이순신 장군 밑에서 큰 활약을 펼쳐서 우리 이제 일본군을 막는데 큰 조력을 하신 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항일 유적인 반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장흥이 어떻게 발전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장흥은 다양한 그리고 여러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석기 시대부터 조선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교육과 연계한 그리고 관광 자원화를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 방안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활용 사업들 그리고 장에 유치한 고차를 활용한 활용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활용 사업은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여러 시군이 함께 연계를 하여 장흥군도 추진을 한다면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전통이 있는 곳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 다양한 문화재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장흥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흥의 발전을 위한 제2의 도약으로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쉬는 의향도시 장흥의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you